네, 정치 현안들을 살펴보는 전격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권영진입니다. 네, 지금 국회에 계신 걸까요? 예, 국회입니다. 지금 필버장에서 막 나와서 지금 전화 받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필리버스터에서 의원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저는 필리버스터는 이제 할 때는 국회의원들이 역할이 두 개인데요. 하나는 필리버스터를 직접 하는 의원이 있고 네. 또 본회의장 안에서 그걸 다 들으면서 또 모니터도 하고 이렇게 하는 의원이 있는데 오늘은 네. 우리 박수민 의원이 지금 12시간 넘게 하고 있습니다. 12시간 넘게요. 저 같은 경우는 제 의정 단상에는 서지 않고 본회의장을 지키면서 박수민 의원을 응원하고 또 필리버스터를 듣고 있다가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단상에서 발언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지금 의원님처럼 이제 모니터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필리버스터에 나올 순서 이건 어떤 기준으로 정하신 걸까요? 우선 순서는 이제 필리버스터 하시는 의원들은 우선 자원해서 원내 지도부가 신청자를 받습니다. 받으면은 그분들 중에서 이제 원내 지도부가 순서를 정해서 하게 되고요. 이게 원래는 필리버스터가 이제 소수 정당이 의사 진행을 늦추면서 국민들에게 다수당의 부당함을 고발하는 의미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여야 다수당 소수당이 교대로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만 필리버스터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번 하고 나면은 그 다음은 또 더불어민주당 여당 의원들이 나와서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고 그런 순서로 하게 됩니다. 네. 지금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국민의힘 입장이 잘 전달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고육지책이죠. 사실은 뭐 지금 같은 상황에서 무엇을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있지가 않지 않습니까? 있지가 않고 그런 상황에서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당이 모든 것을 숫자의 힘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이번에 정부조직법 같은 경우는 합의는커녕 논의조차 제대로 된 법안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소수 야당이 할 수 있는 것은 이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여당의 다수 여당의 부당함을 국민들에게 고발하는 그런 의미 이상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야당은 야당으로서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본회의가 열리기까지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갔는데요. 본회의 전에 당정대가 회의를 통해서 금융감독 개편안을 전격 철회했습니다. 이후 본회의까지 미뤄가면서 여야가 대화를 했는데 결국 합의는 불발됐습니다. 어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결렬됐는데 어떤 점에서 입장차가 컸을까요? 우선은 여당이 금융 관련 정부조직법 개편안 중에서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이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양보를 했다고 하는 건 양보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은 상당한 반발도 있고 또 너무 졸속이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이제 하루 앞두고 입장을 바꾼 거고 결국 여야가 논의를 하려면은 다수당이 소수당의 이 얘기를 들어주면서 끌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어제도 보면은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우선 합의된 법안부터 처리를 하자. 그리고 합의되지 않았던 정부 조직 개편 개정안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처리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입장이었는데 다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어차피 필리버스터가 예고돼 있는데 그 법안들부터 우리는 처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됐는데 그래도 양쪽이 합의를 봤다고 하면은 당초에 이제 법안이 상정될 예정이던 법안이 73개였습니다. 네. 73개인데 만약에 이걸 전부 필리버스터를 하면은 73일이 걸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제는 여야가 쟁점 법안 4개 그리고 비쟁점 민생 법안 2개는 그렇게만 좁혀서 처리하자. 여기까지는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회동은 결렬이 됐는데 이 책임은 그러면 누구에게 있다고 보십니까? 여야 모두의 책임이죠. 그러나
책임은요, 같은 책임은 있다고 책임을 묻는다면 무조건 여당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당이란 위치는 정권을 잡아서 국정을 운영하는 그러한 자기들의 권한도 있지만은 막대한 책임이 있는 겁니다. 어떻든 간에 소수 야당을 에게 양보하고 또 파트너로 인정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국회란 게 극한 대립이 되면은 그게 국민들로부터 정치가 공동의 불신을 받는 원인이잖아요. 지금 네. 민주당이 막강한 힘을 가졌습니다. 어찌 보면은 슈퍼 여당이잖아요. 뭐 이 대통령 권력에다가 또 절대 다수의 의석을 가진 입법권까지 쥐었는데, 근데 지금 하는 행태를 보면은 과거 야당하고 똑같은 행태를 반복하고 있어서 사실은 좀 안타깝습니다. 네. 여야 회동 이후에 국민의힘에서는 의총을 열어서 대응 방안을 논의하셨고 4개의 쟁점 법안 말씀하신 대로 필리버스터를 하는데 기존의 여야가 합의한 결의안 그리고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 예를 들면 뭐 문신사법,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성공 개최 결의안 이 5가지는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결정하셨을까요? 네, 필리버스터라는 게 그게 다수당의 의사의 일방적인 진행을 잠시 좀 멈추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 비쟁점 법안까지 당내 일부에서는 모든 법안을 우리가 필리버스터 하자. 그래야 실질적인 의사 진행 방해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민생 법안 그리고 쟁점이 없이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법안은 빨리빨리 기다리시는 국민들을 위해서 처리하는 게 그게 국회의 기본적인 도리다. 이런 차원에서 비쟁점 법안이 아닌 민생 법안들은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고 그렇게 합의 처리하는 쪽에 그렇게 동의를 했습니다. 네, 이런 방향에 대해서 뭐 당내에서는 이견은 별로 없으셨습니까? 뭐 당내 좀 우리 당도 강경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렇게 싸워서 되느냐. 뭐 모든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 해야 된다. 이런 요구가 있었지만 그래도 뭐 우리 원내 지도부가 잘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예. 네. 앞서 잠깐 의원님이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여당이 본회의를 앞두고 정부조직법에서 금감원과 금융위 개편안을 빼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어떤 게 가장 크게 작용을 했다고 지금 그게 보십니까? 반발이 많잖아요. 지금 금융감독원에 있는 직원들은 저는 뭐 계속 연일 지금 시위도 하고 이런 반발도 있고 여권 내부에도 지금 합의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서로 엇박자가 나고 있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자기들도 지금 이걸 이렇게 해서는 밖에서는 반발하고 안에서는 혼선이 있으니 이거는 좀 미루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그것도 하루 아침에 판단을 한 건데 그리고는 이제 그걸 여야 협상의 카드로 마치 야당에게 이렇게 양보하는 것처럼 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부 조직법 개정이라는 게 우선은 지금 검찰청을 77년 만에 지금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 범죄 수사청 2개로 나눈 부분인데 아직도 저 부분과 관련해서 가닥이 안 잡혔어요. 과연 보안 수사를 어디서 누가 어떻게 하게 할지 이런 부분들도 안 되고 우선 법은 통과시켜놓고 1년간 지켜보면서 하겠다는 건데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혼선이 있습니까? 그리고 환경부에다가 에너지 자원까지 포함하는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이거 엄청난 변화인데 이 부분들을 좀 더 숙고하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하면서 처리해도 되는 것을 너무 급하게 밀어붙인다. 그로 인해서 나오는 폐해는 국가 국민들에게 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당이 조금은 너무 지금 힘에 취해서 힘자랑을 너무 하는 것 같습니다. 좀 네. 속도 조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민주당에서 토론 종결권을 사용을 하면 정부 조직법에 대한 표결이 대략 오늘 오후 6시 반쯤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표결에 국민의힘은 참여를 하시나요? 뭐 포기는 우리가 참여할 일이 없죠. 우리가
그 통상 필리버스터를 하고 그는 필리버스터를 하면은 24시간 동안 할 수 있고요. 그러나 무한정 할 수 있는 건 아니라 다수당에서 3분의 2가 동의해서 토론 종결 표결을 하게 되면은 이제 필리버스터는 중단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의결에는 이 필리버스터 했던 우리 당은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여당 단독으로 처리하게 되겠죠. 예. 어제 본회의에서 돌발 상황이 하나 있었죠.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민주화 유공자 예우법을 신속 처리한 건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투표 인원수하고 투표수가 달랐습니다. 인원수는 274인데 투표수는 275였죠. 이 때문에 거센 공방이 오갔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그건 좀 해퍼닝 같아요. 실무자들이 이걸 이제 투표 용지에 투표를 하는 겁니다. 전자투표 방식이 있고 또 투표 용지를 받아서 투표를 하는데 어제 보니까 투표 용지를 4장씩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가부를 써서 투표함에 넣는데 그 용지를 나눠주는 과정에서 이제 국회 실무진들이 조금 실수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뭐 당혹스럽죠. 당혹스러운데 통상 국회는 관례적으로 이게 표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냐 안 미치냐를 판단해서 만약에 이게 표결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면은 다시 재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제는 그럴 필요는 없다고 해서 합의하에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필리버스터를 이제 주말 내내 이어가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 계속될 텐데요. 이제 장외투쟁이 주말에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말 일요일이죠. 서울 네네. 집회가 예정돼 있는데 이 장외투쟁은 언제까지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진행할 걸로 그렇게 가닥을 잡고 계시나요? 예, 지금은 여당이 정말 야당에 대한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야당을 계속해서 해산시키겠다고 윽박 지르고 또 지금 특검 같은 경우는 야당 당사를 압수수색 나오고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최근에 정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 사법부에 대한 압박, 이거는 상권 분립을 자체를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야당 입장에서는 이게 장외로 나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장외 투쟁을 무한정 이렇게 지금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오는 일요일 날 서울시청 앞 집회로 일단락은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고 추석 연휴와 그리고 국정감사로 이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사법 파괴, 여당의 사법 파괴에 항의하는 장외 집회는 이번 일요일까지 어느 정도 일단락되고 또 그 다음 단계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민심 투어를 시작을 했는데 이 행보는 어떻게 보실까요? 글쎄 한동훈 대표 나름대로 심사숙고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분의 깊은 뜻은 제가 알 길이 없는데 그러나 본인이 아마 이런 상황을 몰랐을 거예요. 우리 당이 장외투쟁 나가고 또 필리버스터를 지금 나흘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에 놓고 보면은 조금 민심 투어는 적절하게 어울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관련한 질문들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30일에 예정이 돼 있죠. 지금 청문회 앞두고. 네, 9월 30일 날로 일방적으로 정했죠. 네. 여야 공방이 굉장히 거센 상황인데 어제 아니죠. 그 전이죠. 예. 친명으로 분류되는 김영진 의원이 언론에 나와서 쓴소리를 했어요. 조희대 청문회 개최를 밀어붙인 것이 약간 급발진 아니냐. 이런 발언을 했는데 반면에 정청래 대표는 조희대 청문회가 사법개혁 첫 단추라면서 이제 추미애 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줬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실까요? 우선 김영진 의원은 훌륭한 분이에요. 지금 사실 정청래 추미애 강성들 그리고 그 강성들 뒤에는 개딸이라고 하는 강성 지지층들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강성으로 가고 있는 거죠. 거기에 맞서서 지금 확인되지 않는 사실을 가지고 청문회 여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뭐 김영진 의원은 그동안도 뭐 이재명 전 대표 시절도 그렇고 대통령에게도 바른 소리 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런 면에서 김영진 의원 같은 분이 더불어민주당에 있다는 거는 아마 더불어민주당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되는데 지금 한편으로 보면은 김영진 의원은 7인회라고 하는 아주 친명 핵심이잖아요. 친명 핵심이 정청래 추미애가 추진하고 있는 청문회에 대해서 저렇게 직격탄을 날렸다는 것은 여권 내부에 전국 운영과 관련해서 이견들이 있다는 또 반증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지금 대통령께서 지금 유엔에 가서 저렇게 활동하고 계신데 이때는 사실은 국내에서 뉴스를 잘 안 만드는 게 통상적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 뉴욕 유엔 총회 연설위원회 이런 뉴스들이 지금 정청래 추미애가 주도하는 이 청문회에 완전히 다 묻혀버리잖아요. 그런 면에서 아마 친명이라고 하는 김영진 의원 입장에서는 좀 정청래 이 추미애 두 의원들이 주도하는 것이 좀 못마땅했다 이런 의미도 좀 읽히는 것 같습니다. 네. 청문회가 예정이 돼 있는데 주 대법원장은 지난번처럼 출석을 안 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아유, 당연히 안 하겠죠. 민주당도 나오리라고 생각도 안 할 거예요. 지난 5월 14일 날 이미 정청래 법사위원장 시절에 청문회 한번 했잖아요. 했는데 그때도 안 나갔는데 이거는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사법권의 독립이라고 하는 헌법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법제사법위원회라고 해서 대법원장 불러가지고 재판과 관련된 것들을 조사하고 청문할 그 권한이 없어요. 국회법 위반입니다. 국회법에도 보면은 37조의 각 상임위의 소관 업무들이 나오는데요. 법제사법위원회의 소관 업무는 뭐 예를 들면은 법무부와 관련된 소관사항, 법제처의 소관사항. 그런데 법원과 군사법원에 대해서는요. 소관사항이 아니라 사법행정에 관한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지금 출석시켜서 따질 수 있는 것은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따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위헌 위법이에요. 그래서 대체로 법원 행정처장이 나오는 건데 지금 이걸 조희대 대법원장 안 나올 거 뻔히 알면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 아니고 당신이 깨끗하면 나와라 이건데 안 나오면은 그다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 또 의혹을 증폭시키는 수단으로 삼는 거죠. 진실규명이라기보다도. 만약에 진실규명을 한다고 하면은 서영교 의원이나 부승찬 의원이 그 제보받았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다 불러내야 될 거 아닙니까? 한 명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진실규명하고는 거리가 먼 사법부 압박용의 청문회다. 그렇게 보이는 거죠. 네. 사법부 압박용 청문회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어제 저녁에 전국 법관 대표들이 토론회를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거기서 법관 토론회도 다만 뭐 법원 내에서는 곤혹스러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법원 행정처장이 또 며칠 전에 지금 이 국회의장에게 쫓아와서 사법개혁이라고 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사법권의 독립은 지켜달라. 아마 뭐 그런 문제고요. 또 어제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우리 법관 임명식에 가서 했던 얘기들도 보면은 참 잘 되새겨보고 의미 있는 얘기들이 저는 많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니까 재판의 독립을 보장하는 헌법 정신을 깊이 새겨서 의연하고 흔들림 없는 굳건한 자세로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재판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이제 신임 법관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신독의 자세를 참 강조했더라고요. 이거는 뭐 아마 조희대 대법원장의 평생 살아오신 법관으로서의 소신 같은데요. 홀로 있을 때도 몸가짐을 바르게 하라. 이건 아마 신임 법관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이기도 하지만은 지금 자기에 대해서 근거 없는 의혹, 무슨 사인 해동설이니 여기에 대해서 우회적으로 이게 나 그런 사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서영교 의원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대 한덕수 회동술 관련해서 AI 조작설을 제기한
일부 야당 의원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예고했는데 이 대응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속담에 방귀 낀 놈이 성낸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를 두고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지난 5월 2일입니다. 서영교 의원이 지금 조희대 청문회의 발단을 만든 이 조희대 무슨 사인이 회동해서 이재명 이 사건이 대법원으로 올라오면은 꼭 먼저 처리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걸 그 법제사법위원회장에서 폭로 겸 의혹 제기를 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누가 어떻게 했는지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게 이제 열린 공감 TV에 나온 걸 따와가지고 이걸 면책 특권에 뒤에 숨어서 먼저 공개를 한 건데, 그리고 나서 이게 쟁점이 되니까 이게 가짜 뉴스다 이렇게 되니까 열린 공감 TV에 서영교 의원이 전화를 해서 제보 출처가 어딘지 물은 게 며칠 전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완전 묻지마 의혹 제기 폭로를 해놓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을 나경원 의원이나 주진우 의원이나 천하람 의원 같은 경우를 법적 조치하겠다고 하는 게 이게 전형적으로 방귀 낀 사람이 성내는 거 아니면 뭐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오늘 내란 특검이 신청한 윤석열 전 대통령 추가 기소 첫 재판이 중계될 예정입니다. 재판은 중계를 허용했고 이어지는 보석 신문은 불허했는데 왜 이렇게 다르게 법원이 결정을 했을까요? 이게 특검법에 보면요, 특별검사나 피고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재판장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하도록 돼 있는데, 문제는 이제 내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받고 기소해서 재판 받고 있는 두 종류 아닙니까? 하나는 내란 우두머리죄로 혐의를 받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어제 새롭게 시작된 이 특수 공무집행 방해와 직권 남용 권리 행사인데요. 근데 이제 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국가 기밀이나 보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뭐 지금 새롭게 기소된 사건 부분들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게 허용을 한 것 같고요, 재판장이. 네네. 그리고 보석 신문 같은 경우는 아마 재판장 입장에서는 반대 이유로 이 부분들은 중계하거나 완전 공개하는 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시간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었습니다. 잠시 후 3부에서 정치 Y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준일,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